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차였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국힘당 앵무새 5마리가 나란히 앉아 똑같은 대사만 읊조리며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만한 개소리를 반복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어제 청문회 테이프를 되감아 다시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청문회가 뭡니까? 총리가 되려는 사람의 자질과 비전을 검증하라고 만든 자리인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모욕과 인신공격만 반복했습니다. 총리가 되면 어떤 국정을 펼칠 것인지,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묻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쯤 되면 이게 청문회인지 국힘당 감정 해소방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는데요. 김민석이라는 인물을 낙마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단추를 어그러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은 뒷전이고 정쟁만 앞세운 이 정치 행태에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없어도 그만인 정당, 이제는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 국힘당이 날마다 보이는 행태는 말 그대로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병이 따로 없고 지랄이 따로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국힘당 주진우 의원의 행태였는데요.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작글에 대한 해명은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본인이 쓴 글로 인해 조작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정치 풍자였다는 둥, 순서대로 썼다는 둥, 심지어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나눠 받은 거라는 둥, 말장난에 불과한 해명만 늘어났는데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국힘당 주진우 의원의 행태였는데요.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작글에 대한 해명은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본인이 쓴 글로 인해 조작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정치 풍자였다는 둥, 순서대로 썼다는 둥, 심지어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나눠 받은 거라는 둥, 말장난에 불과한 해명만 늘어났는데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겁니다. 두 번째 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만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날짜가 제가 그 페북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네. 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이벤트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지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전영구 의원님이랑 저랑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영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천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등록일 한 달 전, 2달 전에 1억 5천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천을.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진우 의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이메일 페북이 국민들에게 네, 그거 펼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워주셔도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니까요.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에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내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듣고 했기 때문에 저것은 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조금 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의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화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이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게시물은 누가 봐도 김민석 후보자가 6억 원을 숨긴 것처럼 느껴지게 짜여 있었는데요.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나열해놓고는 6억 원이나 받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쓴 문장이 의도를 숨기기는커녕 노골적인 프레임 조작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확히 반박했는데요. 시기도 다르고 수령 시점도 명확했으며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의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금은 사용 후 정리되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진우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는데요. 쟁여놨다는 표현이 감춘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궤변을 늘어놨고 해악과 풍자 운운하며 사전을 들이대는 총흑까지 벌였습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정치 사기극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조작 프레임이 국힘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됐다는 점인데요. 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당 전체가 허위 정보를 들고 다니며 현수막에, 유튜브에, 언론기사에 장롱 속 6억이라는 프레임을 퍼뜨린 겁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조작을 벌인 셈입니다. 청문회장은 진실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조작과 왜곡의 본진이 되어버렸는데요. 주진우는 조작의 씨앗을 뿌렸고 국힘당은 그 씨앗을 온 나라에 퍼뜨린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한 건 너무도 당연하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치인은 말에 책임져야 하는데요. 국민은 풍자가 아니라 팩트를 원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국회의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주진우는 자신이 만든 조작 유튜브 콘텐츠로 이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본인의 얄팍한 정치적 꾀가 오히려 본인을 옥죄는 꼴입니다. 이걸 두고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사안을 지적하며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유튜버가 자극적인 썸네일로 장사하듯 정치하는 주진우,
그런데 유튜버보다도 더 비열한 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책임질 줄도 사과할 줄도 모르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라고 페이스북에 먼저 쓰셨고, 그 밑에 연도 다 지우고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현금 6억을 쌓아뒀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은 사람이다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모두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6억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도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인이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현금 6억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이게 정치 풍자하고 해악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나눠서 일정을 적어놨기 때문에 문제없다. 제가 방금 검색해가지고 장롱 속 6억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요, 바로 뜹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네.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누가 이 문제를 검사들이 조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인은 아니라고 뭐 달달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명예훼손에 있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유튜브뿐만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미 총리가 6억을 쌓아놓고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는데요. 추징금 9억을 납부했고 생활비는 친정에 기대며 증여세까지 성실히 냈습니다. 전두환처럼 29만 원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장롱 속 6억이라는 조작 프레임이었고, 그걸 만들어낸 게 바로 주진우였습니다. 이쯤 되면 국힘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되는데요. 정치를 장난처럼 하고 청문회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당,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정당 아닙니까? 허위 조작으로 정권을 뒤흔들고 허위 정보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이자들은 정치가 아니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은데요. 조작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포장해도 진실 앞에서는 맥을 못 줍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조작된 정치, 이제 끝낼 때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검증의 장이 아닌 김민석 입증의 장이 됐는데요. 국힘당의 모든 공세는 하나하나 무너졌고 남은 건 김민석의 청렴성과 실력뿐이었습니다.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석사학위, 자녀교육까지 모든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됐고 대통령실도 낙마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인준입니다. 167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인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6월 내 인준은 기정사실이며 늦어도 추경 처리 전인 다음 달 4일 전에는 인준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왜 김민석을 총리로 지명했는지 이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있습니다. 뉴스반장은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을 전적으로 지지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이제는 김민석이라는 준비된 총리와 함께할 시간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선택, 조작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정치, 그 출발점에 김민석이 서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명예훼손하고 왜곡할 거 다 왜곡하고 풍자다 그러는데, 풍자라는 말 안에는 조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자체에 명예훼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악설중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남을 속이고 상처 줘서 세상사의 악취를 풍기는 죄인데요. 악설중죄 다음에 따라오는 내자가 또 있습니다. 화탕지옥. 그 정도의 중죄를 졌다라고 불교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후보님의 삶의 역정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채무 또 그걸 다 성실하게 갚고 그 속에서의 고통을 다시 이렇게 보면 참 친구로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제가 무지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죄송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날이었죠. 정말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 뭐랄까 후보자 자체에 대한 검증보다는 특정 논란, 그게 거의 뭐 중심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이게 정말 큰 쟁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왜 이 논란이 이렇게 커졌는지, 주 의원하고 김 후보자 측 주장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글부터 좀 짚어볼까요? 내용이 뭐였냐면 김 후보자가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 이런 걸로 한 6억 원 정도 현금을 받았다. 뭐 이런 취지였죠. 네. 거기다 표현이 좀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김 후보자가 되게 짧은 기간에 6억 원을 확 받아서 어디 숨겨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아니다, 이건 정치풍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정치풍자다. 네. 네. 국민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재밌게 쓴 거다. 뭐 이 정도는 정치 영역에서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죠.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해명도 내놨잖아요. 6억 원을 한 번에 받았다고는 안 썼다. 그렇죠.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이렇게 날짜를 다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 쟁여놓다는 표현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그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냥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 혹은 뭐 몰래 감추다 이런 의미이지 한 번에 받았다는 건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뭐 장롱에 넣어두면 이런 비슷한 표현 썼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주 의원 입장은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받은 돈 총액이 6억이라는 팩트를 지적한 거고 날짜도 다 썼으니까 이건 조작이 아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게 주 의원 측 입장이었는데 김민석 후보자 측 반응은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자료 보니까 김 후보자는 이걸 그냥 명백한 조작이라고 딱 규정했던데요. 네, 조작이라는 단어를 썼죠. 왜냐하면 연도 표기 없이 사건들을 그냥 쭉 나열하고 6억이라는 액수만 계속 강조하니까 듣는 사람이 이거 혹시 단기간에 받은 돈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핵심이군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전달 방식이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건 풍자가 아니라 조작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받은 돈이고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의무도 없었고 이미 다 사용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네, 법적 문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이걸 막 현수막 걸고 확산시킨 거 그거는 주 의원이 제공한 조작의 근거에 기반한 거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죠. 네, 맞아요. 정당 차원의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준 거죠. 그리고 이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발언으로 또 확전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뭐라고 했나요? 주 의원의 행위는 이건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그냥 매도하려는 거다. 정치적 장난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주 의원 유튜브 콘텐츠 제목 장롱 속 현금 6억 이것까지 딱 집어서 얘기했군요. 이건 국회 밖에서 한 거니까 면책 특권도 안 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사안이다.
네, 고발까지 언급했죠. 심지어 다른 분 발언을 인용해서 불교 용어인 악설중죄, 그러니까 말로 남을 속이고 상처 입히는 아주 나쁜 죄다, 이런 비유까지 나왔어요. 와, 정말 격한 공방이었네요. 그러다 보니 자료에서는 이 청문회가 뭐랄까 검증의 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의혹 제기하고 해명하고 나중에는 거의 김민석 입증의 장처럼 돼버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가 있죠.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은 이 6억 공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정작 다른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경조사비 자체는 적절했냐, 학위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당 부분 해소된 걸로 자료는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뭐 낙마 사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그런 내용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6억 현금 공방이 청문회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의혹들은 좀 정리가 되고 인준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뭐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뭐 늦어도 7월 4일 전에는 인준안 처리가 마무리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는 정말 6억 현금이라는 이 키워드를 둘러싸고 정치 풍자냐, 명백한 조작이냐, 이 프레임 싸움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쟁여넣다는 단어 하나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뭐 게시글의 진짜 의도가 뭐냐, 정당이 개입했냐 마냐, 정말 여러 쟁점이 부딪혔죠. 정말 그러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공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디까지가 정치 풍자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실 왜곡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공직 후보자에게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